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남북 해빙 분위기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방위산업주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세가 과도했다는 평가 속에 최근의 상황 변화가 오히려 방위산업체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 종가보다 23.9%나 올랐습니다. 56,6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한국항공우주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각각 2.2%, 12.5% 올랐습니다. 지난주 미북 정상회담 결렬 위기 당시에 반짝 상승한 것으로 보였던 방산주가 회담 재개 이후에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저점 매수에 의한 일시적 반등이라기보다는요, 최근 방산주의 주가가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하락했다는 분석에 따른 반응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고도화된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실적 역시 올해 해외 수주의 확대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올해 1분기 85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LIG 넥스원의 올해 영업이익은 702억 원으로 지난해 43억 원보다 1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 영업이익 410억 원 기록했습니다. FN가이드는 한국항공우주의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30일 코스피 지수가 이탈리아발 전국 불안과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악재로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밤사이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국내 증시에도 투영돼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8%를 하회하며 금융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차 밝히고 국제유가도 급락하는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오성운동과 동맹단이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통령은 코타렐리 전 국제통화기금 이사를 신임 총리에 지명했으나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9월 재총선 가능성이 부상하며 정치 불안감이 커진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개인은 1,151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6,857억 원, 기관은 4,06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상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1.96% 하락하면서 2,409.03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들의 회복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332억 원, 개인이 409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기관은 619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8% 상승하면서 874.2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이 4%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은행, 금융업, 전기전자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화학, 운수창고, 유통업, 전기가스, 통신업, 철강금속 등도 1%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생명, LG생활건강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800원 내린 49,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세트리온, 현대차,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LG화학 등도 급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입니다. 업종별로 비금속, 인터넷, 유통, 방송 서비스,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 IT 종합, 제약 등이 올랐습니다.
금속, 출판, 매체 목재, 화학, 음식료, 담배, 컴퓨터 서비스, 종이 목재, 반도체, 금융, 건설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악성 루머로 15% 하락세 보였던 HLB는 이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넥신, 포스코캠텍,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신라젠, 세트리온 헬스케어, 컴투스, CJ E&M, 나노스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전일 종가 22만 8,500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LG생활건강, LG이노텍, 삼성전기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 엘리베이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화학, 셀트리온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삼성물산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바이로메드, 신라젠, 셀트리온 제약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CJ E&M,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캠텍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로보스타, 네오위즈, SM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HLB, 바이로메드, 네오위즈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WTI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2.8% 오른 배럴당 77.5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달러 약세가 유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최근 국제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감산 합의를 주도했던 주요 산유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 정례회의에서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급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산유국들이 감산에 따른 가격 부양 효과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러시아 중앙은행이 유가 급락은 러시아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날 유가 반등을 이끈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 결과 WTI는 2.2% 상승한 68.21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불안정한 정세가 뉴욕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전날인 29일 극우 포퓰리즘 세력 간 연정 무산으로 이탈리아가 이르면 7, 8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고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뿌리째 흔들렸던 뉴욕 증시는 이날 연정 구성을 재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 반등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주도의 감산이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인 국제 유가 탓에 에너지주가 가파르게 상승한 점도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전 분야가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에너지주와 금융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1.26% 상승하면서 24,667.78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89% 오른 7,462.45포인트에 마지막으로 스탠다드앤포어스 500지수는 1.27% 상승하면서 2,724.01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포퓰리즘과 극우 세력 간 연립정부 구성 논의가 재개되면서 조기 총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영국 FTSE 지수는 0.75% 상승했습니다. 7,689.57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는 0.2% 하락한 5,427.35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93% 상승하면서 12,783.76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 13.71% 상승해 2,422.84포인트의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현재 전일 대비 5.45% 상승폭 보여주면서 현재 879.67포인트의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양장시장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장주 삼성전자 살펴보겠는데요. 전일 대비 800원 올랐습니다. 현재 53,3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전일 대비 1,500원 오른 139,0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수 변동 없이 342,000원 선에서 거래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전일 대비 500원 내린 22만 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 변동 없이 58,0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현재 27,000원 떨어진 56만 5천원 선에서 장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현재 500원 오른 전일 대비 0.15% 상승해 33만 5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200원 떨어진 23,8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CJ 오쇼핑인데요. 전일 대비 200원 오른 22만 5,2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전일 대비 15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19,4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전일 대비 300원 오른 29,9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SM은 현재 350원 올랐습니다. 현재 41,9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ICT입니다. 전일 대비 70원 오른 7,04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지수 변동 없이 25,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CJ ENN입니다. 현재 200원 떨어진 91,7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GS 홈쇼핑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7만 9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메이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0.57% 하락해 300원 떨어진 52,0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젠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31,8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닥 코스피 양장 동시호가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5월의 마지막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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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해 2,40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8.22포인트 내린 2,409.03으로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증권업종이 4% 하락했고 은행과 금융업, 전기전자 등의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이 밖에 화학과 의약품, 철강금속, 의료정밀, 운송장비 등이 1%대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중형주 지수는 0.48%, 소형주는 0.39% 떨어진 가운데 대형주는 2.3%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가 0.53% 올랐고 나머지 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51% 하락한 49,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0.37% 내린 26만 9,500원, 현대차는 1.79% 내린 13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이 1에서 2% 하락 마감했고 KB금융은 4.03% 하락했습니다. 이스타코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대오AL도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22개 종목이 상승했고 62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870대를 유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4.14포인트 오른 874.22에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운송장비 부품 지수가 5.34% 급등했습니다. 비금속과 인터넷의 상승률이 컸고요. 반면 음식료와 담배, 출판 매체 복제, 화학, 금속과 기타 제조 지수는 1%대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펄어비스가 보합 마감했고 나머지 9개 종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전날 장마감 직전 악성 루머에 15%대 하락했던 HLB는 14.4% 반등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날보다 2.87% 오른 10만 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신라제는 4.36% 오른 8만 1,400원에, 바이로메드는 4.98% 상승해 26만 1,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4.97% 올랐고 메디톡스, CJENM, 셀트리온 제약은 나란히 2%대 상승했습니다.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분류된 아이리버는 이날도 7.7% 상승했습니다. 키스트와 소리바다, 푸른기술, 이트론 등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335개 종목이 상승했고 83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4.1원 오른 1,080.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키스트입니다. 키스트가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소식에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200의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8일 발매한 정규 3집 앨범이 일주일간 13만 5천 점을 획득하면서 아시아 최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키스트는 일본 내 자회사를 통해 방탄소년단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부터 빅히트엔터 등의 콘텐츠를 음악 플랫폼 사업자와 음반 도소매 업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아이리버도 15%에 육박하는 주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키스트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스트 전일 대비 10.29%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가는 4,4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이트론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기대감에 이트론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철도통신 시스템 LTR을 구축하는 사업 경험이 부각된 덕분인데요. 남북은 당초 지난 16일에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보름여 만인 다음 달 1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 연결 등 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일반 고속철도 전 노선에 토종철도통신 시스템 LTR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트론 현재 20.98% 올라주면서 444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북한 철강시장 개방 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날 KTB투자증권은 북한 철강시장 개방 시 수혜주로 부상할 것이라며 남북경협 시 7조 8천억 원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개방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며 중국 환경규제로 북한산 무연탄이 수요처를 잃고 있고 과거 체제전환국들도 구소련의 지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장기간 북한 개방 진행 시 단계별로 7조 8천억 원이 점진적으로 기업 가치에 반영될 것이라며 향후 관전 포인트는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IMF 가입, 북한 통계치 공개 등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제철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전일 대비 0.47% 상승했고요. 현재 63,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로보스타입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로보스타가 LG전자 피인수 소식에 30일 상승했습니다. 로보스타 거래량은 123만 주로 전일 전체 거래량 62만 주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로보스타는 이날 들어서만 2배 가까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LG전자는 오는 7월 로보스타가 실시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로보스타 지분 20%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로보스타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일부인 13.4%를 추가 인수, 지분율을 33.4%로 확대해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로보스타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보스타 전일 대비 2.78% 파란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 3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또다시 심화가 됐던 어제인데요. 이 불안감이 오래전부터 주가에 반영된 점 고려해보면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이 증시 불확실성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339.91포인트 내린 22,018.5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날 유럽 증시의 하락으로 일본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142.95포인트 내리면서 1821.17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구미 증시의 약세와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로 크게 속락 마감했던 대만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시장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79.02포인트 내리면서 3041.4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탈리아발 불안감과 무역 갈등까지 역시 겹치면서 하락폭이 커졌던 중국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11.34포인트 상승했고요. 2420.3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3.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 877.2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오늘 붉은빛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비금속 광물 업종이 3.14%가량 증가하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석유가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현재가 20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으로 좋은 시작 보여주고 있는 한국석유 종목입니다. 한편 현대시멘트가 오늘 동반 강세입니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14.0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1,8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89,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도 오늘 강세입니다. 남북 경협주들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39%가량 올라주면서 10%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온도 동반 강세입니다. 5.93%가량 올라주면서 6%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310원 정도 주가 올라줬고요. 5,71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28일 때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흐름을 월말까지 이어가고 있는 유니온 종목입니다. 한편 백광소재가 오늘 또 동반 강세입니다. 3.61%가량 올라주면서 3.6%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2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4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건설업종 오르고 있습니다. 1.13%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부토건이 오늘 강세입니다. 10.43%가량 올라주면서 83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현재가는 8,69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에 나서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는 삼부토건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사모개발도 한번 보겠습니다. 6.08%가량 올라주면서 6%대 초반의 급등 흐름 오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38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64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지질도 동반 강세입니다. 6.9%가량 올라주면서 현재는 7% 넘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6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4,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상대로 남광토건 종목 오늘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68%가량 올라주면서 8%대 넘나드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성건설까지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6.15%가량 올라주면서 6%대 초반의 강세 흐름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4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3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이목재 업종이 1%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02%가량의 업종지수 상승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태림 포장이 오늘 강세입니다. 7.6%가량 올라주면서 7%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6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7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무림 PMP가 오늘 강세입니다. 3.26%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무림 PMP 종목입니다. 26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8,54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업종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 업종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0.42%가량 하락하면서 0.4%대의 하락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약세입니다. 2.33%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 소식에 약세 보여주고 있는 삼성생명 종목입니다. 2,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0만 5,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손해보험도 오늘 약세입니다. 0.43%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3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7,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업도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0.3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0.3%대의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스코비가 오늘 약세입니다. 0.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9,96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통사 3사는 오늘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0.45%가량 주가 빠지면서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2만 2천원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KT는 0.18%의 하락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2만 7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1.21%가량 올라주면서 예상대로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현재가는 5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9%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현재 1,8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93,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1.44%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장 초반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0만 5,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9%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거의 1%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3만 9천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업종이 현재 4.53%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업종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건설이 27.19%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원개발 종목 오늘 20.14%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8,900원을 보여주고 있는 우원개발 종목이었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 이화공영 종목이 17.39%가량 올라주면서 17%대의 강세 흐름 타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3,5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남아토건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41%가량 올라주면서 11%대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6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6,5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비금속 업종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51%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초반 보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SG 종목은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29.84% 정도 올랐고요. 전일 대비 3,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6,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김영철이 정상회담 조율차 방미했다는 소식 속에 경협주들이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산 종목도 역시 동반 강세입니다. 21.44%가량 올라주면서 21%대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8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6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엔즈 종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6.78%가량 올라주면서 6%대의 강세 흐름 타고 있습니다. 47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7,4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CJ ENM이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0.22%가량 내려주면서 오늘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91,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디톡스입니다. 0.18%가량 주가 상승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76만 2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M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2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현재가는 83,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미팜입니다. 1.4%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29,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머티리얼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0.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6만 5,5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95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582억 원 그리고 36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421억 원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8억 원 그리고 50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2,35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000계약 그리고 외국인이 1,460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인크로스에 대한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제목은 2분기도 호실적 전망입니다. 미디어랩 시장의 구조적인 재편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먼저 리포트는 2분기 전망치부터 한번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23억 원, 영업이익은 38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1분기에 이어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미디어랩 영업이익은 32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효과가 기대된다며 메인 스폰서를 광고주로 확보하고 있어 스포츠 이벤트 효과를 크게 누릴 전망이라고도 전했습니다. NHN 에이스와의 협업과 프리미엄 매체 확보 등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도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2018년 연결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연결 영업이익은 146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이었던 미디어랩의 영업이익은 127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크로스는 국내 미디어랩 3위 사업자입니다. 미디어랩 시장이 자금력과 영입력을 보유한 상위 사업자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구조적인 수혜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글로벌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6월에 월드컵 있고요. 아시안 게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규 면세점 출점에 따른 추가 광고주의 확보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애드 네트워크 영업이익은 17억 원 기대됩니다. 동영상 광고 시장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매체 확보를 통한 가격과 판매량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드라마 대작들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고 주문형 비디오가 성수기에 진입하는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37,000원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는 2018년 예상 주당 순이익에 26배의 멀티플 적용해서 산출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지속적인 미디어랩의 외형 성장 그리고 최대 주주 NHN 엔터테인먼트와의 시너지, 애드네트워크와의 고성장 지속 증가로 주가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 전략 유지한다고 추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대 주주와의 시너지 그리고 지속적인 외형 성장세의 지속으로 인해 올해 좋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크로스의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크로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크로스 현재 전일 대비 0.7% 상승한 28,6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인크로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넷마블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신작과 BTS와의 시너지 기대감 확산입니다. 방탄소년단이 K-팝 그룹 최초로 빌보드 핫100 10위에 오르면서 관련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그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넷마블의 주요 매출원인 리니지2의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6% 감소하며 전체 매출액이 감소했으나 지난 4월에서 5월 리니지2의 매출액은 하향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두 달간 리니지2의 글로벌 일평균 매출액은 19억 원 수준으로 지난 1분기 대비 8% 하락에 불과하는데요. 유사 장르의 경쟁사 신작 출시에 따른 매출 잠식으로 리니지2의 국내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0% 하락한 6억 원 수준이지만 일본 등 해외 지역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며 매출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리니지2의 매출액의 하향 안정화와 더불어 지난 4월 25일 출시한 해리포터의 매출액 기여로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리포터는 출시 후부터 33일 동안 총 375억 원 수준의 매출액이 발생했으며 2분기에 575억 원 수준의 매출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3분기부터는 대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과 세븐나이츠 2, 그리고 BTS 월드 등 10여 종 이상의 신작이 순차적으로 출시되는데요.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분기별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출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가장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은 오는 6월 말에서 7월 중에 사전 예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은 유명 IP 기반의 탄탄한 세계관과 스토리와 더불어 리니지2에 비해서도 그래픽과 액션감이 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흥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권 캐릭터로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출시될 경우에도 흥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은 중국 텐센트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고 알려준 리포트입니다. 또한 최근 컴백한 BTS는 2년 연속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수상했고요. 새 앨범은 빌보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가수로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BTS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하반기 신작 라인업인 BTS 월드에 대한 흥행 기대감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BTS 월드는요, 100개 이상의 영상, 그리고 10,000장 이상의 화보, 그리고 음원을 독점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BTS 월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른 신작에 대한 기대감 또한 유효한 넷마블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넷마블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마블 현재 전일 대비 0.63%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15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쌍용차 종목 리포트입니다. 하반기 수출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해부터 수출 부진으로 적자 기록 중인 쌍용차지만 올해 흑자 전환까지 점쳐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하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쌍용차의 2분기 실적을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이 6.1% 증가한 9,58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판매량은 소폭 감소하지만 렉스턴 스포츠 효과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에 기인한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은 신차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더딘 가동률 회복으로 적자 170억 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쌍용차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이 약화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최대 수출처인 이란이 핵 협상 파기로 경제 제재가 더 오래 갈 것이고 원 유로 환율 하락으로 유럽향 수출 물량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짚어줬습니다. 또한 소형 SUV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수에서 티볼리의 판매량도 하향 정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받으면서 3분기까지 적자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쌍용차입니다. 4분기에나 흑자 전환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수출에서 기저효과가 발휘가 되고 티볼리의 판매 감소를 고가인 렉스턴 스포츠가 점차 대체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쌍용차는 수출에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흑자 전환의 예상 시점이 다시 이견됐다고 역시 분석해준 리포트입니다. 이를 반영해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7,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줬는데요. 렉스턴 스포츠가 2교대로 전환하면서 생산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최근 주가는 이란 문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4분기 정도부터나 흑자 전환 접촉할 수 있는 쌍용차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쌍용차의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쌍용차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용차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쌍용차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역시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디스플레이의 빈자리 반도체가 메운다라는 제목입니다. 올해는 1분기가 다소 주춤하고 반도체 장비 사업이 호조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아우르는 종합 장비 업체입니다. 리포트는 최근 2년간 전사 실적 성장을 주도했던 디스플레이 부문을 대신해 올해부터는 반도체 장비 사업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장비 부문 매출액은 올해 1,4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는 1,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상대적으로 마진 구조가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지난해 417억 원에서 올해 461억 원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도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선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산업은 설비 증설의 중심축이 한국 업계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짚어줬습니다. 통상 한국 시장에서 양산 경험을 확보한 후에 중국에 진출해 왔지만 먼저 10세대급 LCD 라인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투자가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또한 6세대 OLED 설비는 국내 고객사가 아직 대량 양산 체제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중국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반도체 부문은 주력인 ALD 장비가 글로벌 선두권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주요 고객사가 올해부터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도 연내에 수주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성장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매출액은 2,81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1억 원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3% 그리고 11% 증가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의 수주 감소로 인해 외형 성장세는 주춤해질 것이지만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장비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은 견고한 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부의 업황 약화를 반영했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9,000원에서 14,000원까지 하향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중심의 성장세로 내년까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0.1% 상승했습니다. 현재 10,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31일 셀트리온에 대해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트룩시마와 허주마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19% 좁은 하락폭 보이면서 전일 대비 500원 내린 26만 9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FDA가 공장을 정기 실사한 뒤 보낸 메일에 담긴 트룩시마 승인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 보완 자료를 발생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은 FDA와 긴밀한 협의 끝에 제품 승인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개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연내 트룩시마와 허주마가 FDA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무버 지위를 확고하게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쟁약을 개발 중인 산도지가 지난 2일 FDA로부터 지적사항을 담은 메일을 수취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에 대한 뉴스가 없고 지난달 24일 같은 메일을 받은 화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젠의 헙세틴 바이오시밀러가 이달 말 승인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꼽았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NH투자증권은 현대백화점이 양호한 백화점 업황과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5천 원을,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백화점 현재가입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6.57% 상승률 보여주면서 7천 원 오른 11만 3,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31일 NH투자증권은 현대백화점이 2, 4분기 기존 성장률 추세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물건을 사고 파는 웨이상의 성장으로 강남 면세점의 실적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면세점 오픈 준비로 인해 무역센터점의 실적 하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강남권 면세점에 올해 현대면세점, 신세계 면세점이 추가됨에 따라 클러스터가 형성돼 보따리상과 단체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강남 면세점 실적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으로 면세점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1일 삼성중공업에 대해 수주 실적이 연초 예상보다 더디게 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5,000원에서 9,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다만 최근 유동성이 크게 확충돼 체력이 좋아졌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중공업입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15% 상승해 230원 오른 7,5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 4일 1조 4천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며 삼성중공업의 유동성은 크게 확충됐다며 지난 2016년 말 4조 3천억 원의 순차입금은 현재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연말에는 8천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분기 재매각에 성공한 스테나 세미리그에 잔금 3억 달러가 유입돼 유동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중공업이 떠안고 있는 미인도 드릴십이 조만간 매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의 올해 신규 수주 전망을 연초 예상했던 82억 달러에서 71억 달러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질이가 늘고 있다며 최근 조선사들이 체결한 수주 성과를 감안하면 삼성중공업 역시 가격과 물량 모두 증가 추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들어 수주한 금액은 약 16억 달러로 올해 목표인 82억 달러의 19.5%를 달성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NH투자증권은 31일 덴티움에 대해 국내 임플란트 3사 가운데 가장 안정적 실적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덴티움 현재 주가입니다. 빨간불 켜고 있네요. 전일 대비 1.2%대 상승폭 보이면서 1,000원 오른 8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국내 시장 점유율 2위, 중국 3위의 임플란트 업체로 10년 장기 임상 데이터를 기반해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5.6%, 56.5%로 국내 임플란트 3사 중 가장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판과 대리점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영업 전략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덴티움은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며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중국 제조 허가 취득과 이란, 터키, 베트남 등 신설법인 효과를 기반으로 수출 호조 지속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석유인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7,000원 오른 20만 5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신양회입니다. 전일 대비 2,600원 오른 현재가 18,0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스코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일 대비 16.37% 상승해 1,850원 오른 13,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호 AL입니다. 전일 대비 14.5%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요. 현재 1,030원 오른 8,3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시멘트입니다. 전일 대비 12.13% 상승해 9,500원 오른 87,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콤텍 시스템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70원 오른 1,6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스틸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일 대비 5,050원 오른 49,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스타코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14.75% 하락해 225원 내린 1,295원 선, 1,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산업입니다. 전일 대비 6.62% 하락해 15,000원 내린 21만 9천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생명입니다. 전일 대비 3.72%, 약 4%대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000원 내린 10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창그룹입니다. 한창은 현재 전일 대비 3.69% 하락해 110원 내린 2,87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대한금속이네요. 전일 대비 3.01% 하락해 170원 내린 5,47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팜스코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3%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50원 내린 13,2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EID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51%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원 내린 349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세계입니다. 전일 대비 2.44% 하락하고 있습니다. 11,000원 내린 44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승폭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SG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도 있는데요. 전일 대비 3,700원 오른 16,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코입니다. 전일 대비 25% 좋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30원 오른 7,9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23% 역시 좋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400원 선 지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폭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B세미콘인데요. 전일 대비 18%대 하락폭 보여주면서 1,400원 내린 6,2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메디칼입니다. 전일 대비 9.79% 하락해 3,200원 떨어진 3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퍼시픽입니다. 전일 대비 8.32%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590원 떨어진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진소재입니다. 7.71% 하락해 300원 떨어진 3,5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6월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제목인데요. 5월 국내 시장 리뷰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주식시장 전략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5월 글로벌과 선진국 증시는 상승했고 이머징 증시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는 선진국 대비 부진했지만 이머징 증시 대비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동기간 코스피는 1.5% 하락했고 MSCI 코리아는 1.8% 하락했습니다. 5월 미래에셋대우 국내 모델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5월 28일 기준으로 0.5%의 절대 수익률을 기록해 코스피를 1% 상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업종 배분 효과와 종목 선택 효과에서 모두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는데요. 모델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 기준으로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에너지, 그리고 IT 업종은 시장 대비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의료와 금융, 경기 관련 소비재, 그리고 소재 업종은 시장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앞으로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완만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과 경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금리나 변동성 지표도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이익 컨센서스의 변화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업종이나 기업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현재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2분기 순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4.5% 상승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업종 제외해봤을 때 전년 대비 5.4% 감소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1분기의 일회성 이익을 감안해봤을 때 7에서 9% 정도의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는 반도체 업종 위주의 이익 증가에서 업종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어줬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모델 포트폴리오는 가치와 성장 그리고 모멘텀, 리스크 팩터로 구성된 퀀트 모델을 바탕으로 업종과 종목 구성했다고 짚어줬습니다. 6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는 반도체와 증권 그리고 화장품 의류업종, 기기업종과 건설업종을 시장 비중보다 확대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와 자동차 업종, 에너지 업종과 조선업종, 운송과 보험업종은 시장 비중보다 축소한 리포트 제시해준 미래에셋대우의 리포트였습니다. 네, 완만한 상승 추세의 글로벌 증시 속에서 2분기 실적이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는 업종이나 종목들 가려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적 위주로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6월의 첫 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